말을 묻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리콘을 지금 주눅이 들면 안 되고 이 질문을 해보면 평상시에 이제 질문해보면 두 가지 종류의 대답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 실리콘 진짜 재밌는데요 하는 사람 하나, 어떤 사람은 아직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할 수 있으면서도 이 두 가지 반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리콘을 아직은 뭐 이런 사람은 정말 배우기 어려워요. 오래가. 그런데 이거 재밌냐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양의 문제밖에 없는데 그거는 경험치로 오늘 금방 될 건데 이걸 완벽한 욕심을 내겠다고 하니까 자기 수준은 아직 멀었다고 하는 사람 계속 실리콘이 어려워지는. 정말 알아듣겠어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실리콘 양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돌아가면 다 해결해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해봤지만 지금 한두 번만 더 해보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갈 건데,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처음 타면은 막 처음 될 때 비틀비틀하고 막 이러다가 야, 밥 먹고 다시 한번 타보자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알아서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냥 가거든 되는 거지. 영점이 그냥 똑같고 감각을 느끼는 게 그냥 저 멀리서 적어도 돼. 편안하게 해서 반갑습니다. 보지 말고 보면 우리가 보실 때는 지켜주고. 자, 가봅시다. 근데 엉망이 다르죠? 네. 그래서 내가 힘이 많나 적나는 압력을 느끼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뒤를 봐야 내가 찾을 거예요. 네. 앞을 보면 절대 답 없어요. 이제 90점 지켜주고. 자,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뒤를 보면 많고 적고가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아주 쉽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됐어. 자, 그다음에 수지를 볼까? 참.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이 압력이 예민하려면 방아쇠 끝으로 가는 게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랬고, 자, 편안하게 가보자. 야, 선생님이가 참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지금 밑으로만 살짝 멈추는 것이 0점이 안 맞았던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 그런 실수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이 0점은 여기서 조금 뒤집어졌다는 얘기고 네가 너무 들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반반만 해서 가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면 이제 아주 잘하고 있네. 여기 조금 아쉽다, 그지? 그쵸. 한 번 더 해보라고. 네. 그러니까 그 감각이 요거와 요거 차이 아주 예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섬세해지려면 밑으로 가는 게 좋고. 그 감각을 느껴, 그냥. 그 느낌이 오면 이렇게만 가면 문제 없는 거잖아. 그쵸. 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 찍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랬지만 조금 있으면 다 해결돼. 통을 잡으면 안 돼. 통을 잡으면 자꾸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받침대만 정도만 돼. 오, 나이스. 이렇게 가면 너무 잘하고 있네. 너무 진행도 편안하고 너무 잘하고 있네. 됐나요? 자, 그러면 잠깐. 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오늘 실리콘 강의 네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아셨듯이 실리콘 총의 각도라는 것은 몇 도가 아니고 내가 노즐을 어떻게 만들어 쓰느냐에 이제 따라간다고 결론을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노즐을 이렇게 각도도 없이 이제 이렇게 땄을 때도 원하는 모양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감하는 면이, 노즐이 어떤 면이 마감을 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총의 각도가 이렇게 뒤로 가도 90도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도 얼마든지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즐 각이라는 것도 몇 도가 아니고 이 경사가 노즐 각도, 이 각도를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이렇게 이 노즐의 경사각을 줬을 때도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각도가 90도가 분명히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싹둑 썰었을 때는 총이 이렇게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점이 벽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총이 부딪혀서 원하는 모양이 나오기가 어려울 거고, 지금 이렇게 각을 주니까 기울여서 하니까 이 모서리 같은 데가 얼마든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이 각도가 되어야만이 이쪽이
나오니까 이게 또 이쪽 반대편의 벽이라든지 장애물이 있으면은 또 이제 이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론만 보더라도 총의 각도는 몇 도가 아니고 내가 노즐을 어떻게 상황에 맞게 이제 만들어 쓴다는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장에서 주로 실리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90도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왜 수직인이 90도를 활용을 하고 왜 90도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또 90도가 안 되는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노즐 각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거를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조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을 쓰는 자리를 보시면 대부분 우리 이제 창문만 보더라도 실리콘이 이제 이런 창문만 보더라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 건축물만 보더라도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직각인 상황들이 태반일 겁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처음에 노즐을 싹둑 썰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총이 이렇게 거꾸로 이 각도로만 가야 마감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 모양이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지금 노즐에 경사를 주니까 여기는 해결이 되지만 또 이 부분에 또 닿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왔다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데도 지금 90도 이렇게 경사를 주면 여기서 이제 총이 여기 닿게 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 각도도 아니고 이 각도도 아니고 이런 각도로 간다면 연속 사용이 일단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90도를 선호할 뿐이고, 자, 그런데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장애물이 있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예각인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 그렇다면 이 현장에 맞게 이제 내가 노즐 각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모양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좀 해보실 텐데, 90도가 연속 사용과 뭐 이런 게 편하지만 왜 90도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지 그걸 증명을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결국 노즐이 나오는 실리콘 양을 노즐 어떤 면이 마감을 하느냐 문제인데, 이게 지금 90도라면 이게 90도 각도라면 이거와 이게 이제 90도라면 이렇게 세워서 진행을 한다면 닿는 마감면이 이 정도일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90도에서 뒤로 조금 간다면 조금 닿는 면이 좁아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뒤로 조금 높여서 가도 90도는 아니지만 테두리 부분이 좀 두터워질 겁니다. 그래서 더 견실한 실리콘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90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이 넓이가 나올 테고, 여기서 총이각이 90도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좁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0도가 아니지만 조금 누워서 가면 조금 두툼한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결과물을 보시면 이 가운데 거와 이거와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닿는 면이 좁아져서 이거와 이거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육안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테두리 부분이 조금 양이 두터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게 90도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90도는 아니었지만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왜 90도를 주로 선호하느냐 하면, 첫째는 이게 90도라니까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답은 아니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 지금 90도가 아니어도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90도를 선호하냐면 90도를 간 자리를 다시 가보면 이 표면에도 이상 없고 여기에도 양의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를 가보시면 같은 90도로 가보면 이렇게 이제 양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양의 차이가 나게 되니까 실리콘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이렇게 만나는 연결 부분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이 연결이 일어날 때 방금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만난다면 그 연결 부위에 양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90도라는 것은 연속 사용과 같은 각을 유지하기가 좋아서, 같은 각이라는 것은 같은 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이 정도 기울었을 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만나러 갈 때도 정확한 이 각이 되어야만이 이제 양이 같아질 텐데 이 각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매끈한 마감면을 연결 부분을 생각한다면 90도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 사용자가 가다가 조금 이렇게 기울거나 이렇게 해도 이 변화를 금방 알 수 있어서 거의 일정한 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같은 양을 거의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연결 부위까지 이제 양이 거의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단차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90도가 정답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연속 사용과 같은 각을 유지하기가 쉬워서 같은 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같은 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만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앞에 그림처럼 예각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 90도가 안 될 겁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는 자리, 이런 장애물이 있는 자리는 또 이제 노즐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경사를 대충 준 상태에서 여기서 보시면 자, 요렇게 경사 준 만큼을 요렇게 만나 가지고 양을 반반 배분을 해서 요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결국 노즐이 닿는 부분이 여기 뭉툭합니다. 아직까지 뭉툭하기 때문에 완전 밀착이 안 되는 모양이 나올 것이고 이 경사 각도만큼에 붙여서 조금만 들어주거나 조금만 들어주면 결국 닿는 부위가 이 부분이 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 경사 각도만큼 노즐의 경사 각도만큼 이렇게 붙여서 양을 반반 배분을 해서 이렇게 짜내게 되면 테두리 부분이 아직 밀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반면에 여기서 이제 붙인 상태에서 조금만 들어주게 되면 이 앞에 테두리 라운드가 이제 닿기 시작하니까 이제 밀착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자리 장애물이 있을 때는 노즐의 경사를 줘서 조금 들어만 준다면 닿는 부위를 생각하신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모양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리콘 총의 각이라는 것은 몇도라는 게 아니고 노즐 각도도 몇도라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자리가 거의 90도가 대부분 상황이기 때문에 90도를 선호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고 90도를 굳이 쓰는 이유는 연속 사용과 같은 각이 되어야 양이 같기 때문에 연결을 할 때 연결 부위가 최소한 양을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90도를 선호한다는 거고 90도가 불편한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노즐 각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쁜 모양을 낼 수 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90도라는 상황이 대부분이니까 이 90도에 맞는 노즐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쉽게 90도 각을 유지한다면 같은 모양이 나올 겁니다. 오늘 노즐 각과 총의 각도, 그 다음에 90도가 정답이 아니지만 왜 90도로 선호하는지를 말씀드렸고 다음 편 영상에서는 그럼 90도를 주로 쓰게 되는 이 노즐은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는지 90도에 맞는 노즐 만드는 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